MBC 블랙리스트입니다. 이게 지금 8월 7일 날 공개가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기자들을 성향, 회사, 충성도 등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놨어요. 별 2개, 뭐 동그라미, 세모, 뭐 네. 꽉 찬 세모, 뭐 X 이렇게. 아니 무슨 소고기냐 등급을 매기게. 또라이 새끼들 아니야. 하여튼 예. 네. 그래서 보면은 MBC 노조가 입수한 거는 2건이래요. 제목이 네. 각각 카메라 기자 성향 분석표 그리고 요주의 인물 성향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개별적으로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자세히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네.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보면은 뭐 천성이 뭐 게으름이 뭐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심지어 인신공격에 가까운. 왜 이런 식으로 성향 분석을 했을까? 꼼꼼히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성향 분석을 했을 거고, 네. 뭐 잘 알잖아요. MBC 예전에 그 유능했던 PD나 이런 분들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데다가 보직 발령 시켜놔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자꾸 배제시키는 거죠. 네. 결국에는 누군가 입맛에 맞는 방송국이 만들어지는 건데, MBC는 이제 뭐 거의 끝났다고 봐요. 저는 이런 지경까지 왔으면 뭐 사장단이 지금 빨리 사퇴를 하고 방송 정상화에 힘쓰지 않는다면 MBC는 이제 영원히 잊혀지는. 결국에는 지금 MBC가 결국엔 무한도전 하나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잖아요. 드라마도 다 쓰레기고. 그 뉴스 보도하는 뭐 배현진이나 신동호 이런 사람들도 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본다면 MBC는 일단 공신력 자체는 이제 아예 없어진 게 아닌가. 네, 그리고 11일 날 그 보도국 기자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81명이 네. 이제 제작 거부를 선언하고 피켓 시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뉴스데스크나 뭐 4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펑크도 많이 나고 하면서 이미 뭐 시청자들한테는 전혀 뭐 그게 없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방송 전반적으로 뭐 MBC뿐만 아니라 KBS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뜯어 고칠 부분이 많은데 지금 뭐 MBC 블랙리스트가 이제 표면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MBC가 살아나기 위해서 과거의 그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뭔가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김장겸 사장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결국 이 블랙리스트도 그 김장겸 사장이 보도본부장 시절에 이렇게 작성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뭐 그 부분에 있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2013년 7월 6일에 작성이 된 다음에 네.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14년 2월까지 수정을 한 흔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호 직전까지 계속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이 됐다라는 거는 결국엔 누군가에게 보고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뉴스타파 팀이 해직 기자들이니까 네. 그 내용이 사실 있어요. 공범자들이라고 이번에 뉴스타파 팀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을 예. 했는데요. 예. 개봉을 하진 않았죠. 그게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개봉 문제가 있어서 네. 지금 개봉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영화를 보면은 그게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김장겸 체제 전에도 사실 이제 계속 엎어지고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김장겸 체제까지 연결이 됐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자세히 나와요. 탄압 당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탄압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문건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드러난 거로 볼 수 있고요. 블랙리스트라는 게 사실은 또 문체부에서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 문체부에서도 문건 작성했을 때가 사실 이 문건보다 이후에 작성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그 블랙리스트의 본산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법한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 엄청 좋아해. 국가기관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기관이 또 있죠. 그렇지. 그래요. MBC 블랙리스트 관련한 얘기를 해봤는데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가 그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부패한 언론인은 죽어 마땅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프랑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부역 언론인 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척결이 아니라 처형.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니들은. 그만큼 언론을 왜곡하는 게 크나큰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MBC 직원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100명까지 동참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 네.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MBC 경영진들이 협의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그 10일 날 대체 인력 공고를 올려서 네, 맞아요. 네, 경력 3년 이상 취재 기자들을 뽑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관심 갖지 마시고 더 엉망진창 되는 네, 거예요. 엉망진창 되는 거죠. 네, 뭐 경력 3년 이상 해가지고 그 사람들 와가지고 제대로 된 걸 만들겠습니까? 또 어용이지. 그 지금 심지어 보니까 그 뉴스데스크에서 썼던 기사를 그냥 그대로 거의 짜집기 하는 방식으로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서 써였던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까지 완전 질이 부실하게 떨어져 버린 거죠.
MBC 얘기부터 해보죠. 네. PD 수첩 제작 중단, 그 다음에 계속 확산되고 있죠. 네네. 또 블랙리스트도 터져 나왔고요. 예. 지난달 21일에 PD수첩이 제작 중단 시작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후에 시사제작국 전체의 PD와 기자 30여 명, 그리고 작가 10여 명이 제작 중단에 동참을 한 바 있고요. 예. 그리고 9일에는 콘텐츠 제작국 PD 30여 명이 또 제작 중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리고 한편 이번 주에는 굉장히 놀랄만한 문건이 폭로가 됐는데요. 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가 MBC 카메라 기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라고 하면서 문건 맞아요. 2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니까 누군가 또 MBC를 출연하지 못하게 명단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자사 카메라 기자의 성향을 분류한 리스트였습니다. 네. 이 문서는 2013년에 작성됐는데 문건이 2개입니다. 그런데 먼저 카메라 기자 성향 분석표라는 문건이 있는데요. 이 문건에는 카메라 기자 65명을 회사의 충성도 그리고 노조와의 친소 관계 등에 따라서 4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성향을 분석해놨습니다. 예, 예. 여기에서 별이 2개가 있는데요. 6명이에요. 이분들은 회사의 정책에 충성도를 갖고 있고 향후에 보도의 그 보도 영상 구조 개선과 합리적인 개선안 관련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칭찬을 합니다. 한마디로 회사 편이 네네. 별 2개. 예. 그리고 동그라미가 19명인데 이분들은 회사의 정책의 수능도는 높지만 기존의 카메라 기자 시스템의 고수만을 내세우는 등 구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네. 표현하고요. 예. 세모가 28명이 있는데요. 세모는 언론노조 영향력에 있는 회색 분자들 예.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리고 X가 12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난 파업의 주동 계층으로 현 체제 붕괴를 원하는 이들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문건에서는 요주의 인물 성향이라는 문건인데 여기에는 X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거의 사찰 수준으로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한 명 한 명씩. 네네. 예. 여기에는 읽어보면 도저히 뭐 이런 내용을 써놨나 싶은데 파업 적극 가담 계층, 능력 부족과 게으름으로 영향력 상실, 우유부단하지만 절대적인 동기애로 뭉친 기수로 추후에 주요 부서에서 격리가 필요, 하하. 현재 노조의 강경책을 그대로 카메라 기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주요 관찰 대상, 업무 능력 부족하고 게으른 성향과 개인 욕심이 많아 기회시 변절할 인원, 이런 황당한 내용들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적혀 있는 그런 이 문건이었습니다. 문건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회사 측은 뭐라고 그래요? 일단 회사 측과 노조 측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예. 문건은 2012년 파업 이후에 결성된 제3노조, MBC 제3노조 소속 카메라 기자라고 합니다. 카메라 기자가 작성했다. 네네. 예. 일단 이 문서는 2013년에 만들어진 거고 이때 당시 MBC 사장은 김종국 사장이었대요. 예. 그리고 주요한 것은 이것이 작성된 시기에 보도국장이 현 김장견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상 보도국장이니까 사실 이 카메라 기자를 관장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렇죠. 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일단은 그 노조와 경영진이 공익 카메라 기자, 제3노조 소속 카메라 기자가 애초에 이 문건을 만든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네. MBC 홍보부에서는 9일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문건 작성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론 노조원 중 비겁한 행동을 보이는 박쥐들을 구분하고 싶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9일에는 문화방송이 성명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 기자회를 포함해서 전사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고 예. 조사 결과에 따라 관용 없이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문화방송 경영진은 지금 이건 개인의 일탈행위다. 우리랑 예. 상관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일탈인지 아닌지를 딱 검증해 볼 수 있는 게 네. 여기 분류된 사람들이 몇 년 타이에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좌천되고 하는 걸 한번 그렇죠. 살펴보면 되잖아요. 예. MBC 구성원들이 사실 굉장히 분노하는 이유는 이 문건이 정말 개인이 만든 소설이면 괜찮은데 이 내용이 이제 MBC 평가와 승진, 인력 배치, 연수 등 회사의 거의 모든 인사 정책에 실제로 반영이 되었더라. 실제 반영됐다. 네, 이것을 예.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예. 들면은 최고 등급인 별 2개 부류의 당사자들은 현재 보직을 맡고 있거나 정치부, 사회부 등의 주요 영상 취재 포스트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그라미 분류 인사들
기자들도 회사 임원에 보직이 되었거나 보직 간부로 재직하고 있거나 또 기자들이 아주 선호하는 주요 출입처 근무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하, 예. 반면에 최하위 등급인 X는요, 대부분 보도국 밖으로 밀려나서 현재 스포츠국과 수도권 지국, 인터넷 뉴스부, 생방송 뉴스팀 중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 2개와 동그라미 부류는 파업 이수 승진 인사 때마다 1단계에서 3단계 정도의 직급을 승진을 했고요. 네. 반대로 세모와 X분류는 10여 명 중 그 5년간 단 한 차례도 승진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 10여 명이. 예. 심지어 입사 16년 차의 한 기자는요, 자동 승급 대상인 차장 대우급 승진조차 못한 채 계속 사원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역시 뭐 X나 세모 쪽이겠네요. 네, X요. 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일개 개인의 행위라는 말을 믿는 MBC 직원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MBC 카메라 기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작성자와 김장경 사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당연히 소속 기자들 50여 명이 제작 중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11일에는요, MBC 보도국의 취재기자 80여 명이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복원을 위해서 김장경 사장과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등 모든 보도국 보직 부장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작 중단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도국 기자들도 네. PD뿐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합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사실로 밝혀지면요, 최근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등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을 안 해주는 개념의 블랙리스트였는데 예. 이번 건은 좀 더 사안이 심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생사 여탈권, 그리고 인격권, 그리고 사원을 사찰하는 모든 것들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고요. 일단 법적으로는 이 행위는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 노동조합법을 무시한 범죄 행위라고 합니다. 이걸로 노조가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예. 참, MBC가 정말 총체적으로 지금 난국에 빠져가고 있군요. 네. 자꾸 배제시키는 거죠. 네. 결국에는 누군가 입맛에 맞는 방송국이 만들어지는 건데, MBC는 이제 뭐 거의 끝났다고 봐요. 저는 이런 지경까지 왔으면 뭐 사장단이 지금 빨리 사퇴를 하고 방송 정상화에 힘쓰지 않는다면 MBC는 이제 영원히 잊혀지는. 결국에는 지금 MBC가 결국엔 무한도전 하나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잖아요. 드라마도 다 쓰레기고. 그 뉴스 보도하는 뭐 배현진이나 신동호 이런 사람들도 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본다면 MBC는 일단 공신력 자체는 이제 아예 없어진 게 아닌가. 네, 그리고 11일 날 그 보도국 기자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81명이 네. 이제 제작 거부를 선언하고 피켓 시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뉴스데스크나 뭐 4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펑크도 많이 나고 하면서 이미 뭐 시청자들한테는 전혀 뭐 그게 없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방송 전반적으로 뭐 MBC뿐만 아니라 KBS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뜯어 고칠 부분이 많은데 지금 뭐 MBC 퍼지고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김장겸 체제까지 연결이 됐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자세히 나와요. 탄압 당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탄압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문건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드러난 거로 볼 수 있고요. 블랙리스트라는 게 사실은 또 문체부에서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 문체부에서도 문건 작성했을 때가 사실 이 문건보다 이후에 작성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그 블랙리스트의 본산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법한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 엄청 좋아해. 국가기관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기관이 또 있죠. 그렇지. 그래요. MBC 블랙리스트 관련한 얘기를 해봤는데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가 그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부패한 언론인은 죽어 마땅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프랑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부역 언론인 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척결이 아니라 처형. MBC 블랙리스트가 이제 표면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MBC가 살아나기 위해서 과거의 그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뭔가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김장겸 사장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결국 이 블랙리스트도 그 김장겸 사장이 보도본부장 시절에 이렇게 작성이 됐다라는 걸로? 얘기잖아요. 네. 그럼 뭐 그 부분에 있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2013년 7월 6일에 작성이 된 다음에 네.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14년 2월까지 수정을 한 흔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호 직전까지 계속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이 됐다라는 거는 결국엔 누군가에게 보고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뉴스타파 팀이 해직 기자들이니까 네. 그 내용이 사실 있어요. 공범자들이라고 이번에 뉴스타파 팀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을 예. 했는데요. 예. 개봉을 하진 않았죠. 그게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개봉 문제가 있어서 네. 지금 개봉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영화를 보면은 그게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김장렬 체제 전에도 사실 이제 계속 엎어지고 MBC 블랙리스트입니다. 이게 지금 8월 7일 날 공개가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기자들을 성향, 회사 충성도 등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놨어요. 별 2개, 뭐 동그라미, 세모, 뭐 네. 꽉 차는 세모, 뭐 X 이렇게. 아니 무슨 소고기냐 등급을 매기게 또라이 새끼들 아니야. 하여튼 예. 네. 그래서 보면은 MBC 노조가 입수한 거는 2건이래요. 제목이 각각 카메라 기자 성향 분석표 그리고 요주의 인물 성향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개별적으로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자세히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네.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보면은 뭐 천성이 뭐 게으름이 뭐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심지어 인신공격에 가까운. 왜 이런 식으로 성향 분석을 했을까? 꼼꼼히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성향 분석을 했을 거고, 네. 뭐 잘 알잖아요. MBC 예전에 그 유능했던 PD나 이런 분들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데다가 보직 발령 시켜놔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니들은. 왜냐면 그만큼 언론을 왜곡하는 게 크나큰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MBC 직원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100명까지 동참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 네.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MBC 경영진들이 협의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그 10일 날 대체 인력 공고를 올려서 네, 맞아요. 네, 경력 3년 이상 취재 기자들을 뽑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관심 갖지 마시고 더 엉망진창 되는 네, 거예요. 엉망진창 되는 거죠. 네, 뭐 경력 3년 이상 해가지고 그 사람들 와가지고 제대로 된 걸 만들겠습니까? 또 어용이지. 그 지금 심지어 보니까 그 뉴스데스크에서 썼던 기사를 그냥 그대로 거의 짜집기 하는 방식으로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서 써였던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완전 질이 부실하게 떨어져 버린 거죠. MBC 얘기부터 해보죠. 네. PD 수첩 제작 중단, 그 다음에 계속 확산되고 있죠. 네네. 또 블랙리스트도 터져 나왔고요. 예. 지난달 21일에 PD수첩이 제작 중단 시작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